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이 상승을 하면서 과열하기 시작하면은 규제로 묶고요. 또한 부동산이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량이 극소를 하자 다시 규제를 푸는 그러한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가장 하락폭이 큰 지역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인데요. 그렇지만 2022년 9월 26일부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규제 지역에서 지방 쪽에서는 세종 복합도시만 빼고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하자 다시 규제 지역을 더 풀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보면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에 시달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일환으로 조금씩은 규제를 풀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푼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 크게 튀는 그러한 우려들은 좀 덜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요.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옮겨 타는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대출을 끌어가지고 옛날같이 영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거기에 따라 금융 부담보다 더 상승률이 높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영끌을 끌겠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세에서는 금융규제 같은 경우는 풀어도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요.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청약이 당첨이 되면은요. 예전 같은 경우는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책을 말씀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 같은 경우가 빵 가격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면은 6개월 이내에는 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안 좋은 비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같은 경우를 입주 가능일 6개월서부터 처분 기한을 2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금일 기준 처분 기준이 도래하지 않는 기존 의무자에게는 소급 적용을 밝히면서 최대한 숨통은 좀 튈 그러한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검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투기과열지구가 39곳, 조정 대상 지역이 60곳이었는데요. 11월 주정심 회의라고 하죠. 개최를 하면서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 검토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구제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무주택자 LTV를 50%로 완화하고요. 재건축 안정진단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단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던 그러한 역순으로 따져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해제할 가능성이 좀 큰 그러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20년 6월 19일 날 웬만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으면서 대한민국의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제주도나 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 빼고는 조정 대상 지역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다 묶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역순으로 계속 풀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 행복도시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에서 9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순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역순으로 보면 규제 지역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을 묶었던 그러한 날짜에 역순으로 보면 되는데요. 9월 26일자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던 그러한 지역들을 보면 역순으로요. 동두천, 파주, 양주, 평택, 안성 순으로 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동두천이 가장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파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발표를 했을 때 의정부나 김포 같은 경우는 빠지면서 일부 지역들이 불만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6월 19일 날 전체적으로 묶은 지역 중에 일부 빠졌던 지역들을 보면 안성, 평택, 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더 늦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던 김포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 20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나 김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들도 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규제지역 해제를 논한다고 하면은 2020년 12월 18일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을 묶었던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었던 2020년 6월 19일자 그때 규제지역 중에서는 일부 좀 더 규제지역을 풀 수 있는 지역들이 생길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로 보면 김포나 의정부 같은 경우가 먼저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 논의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규제를 풀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규제를 묶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는 크게 튀는 오바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그와 반대로 하락할 때는 오히려 시장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언더슈팅을 하면서 시장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규제 지역을 풀어야 되는 그러한 그 시기는 분명하지만 2020년 6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묶었던 그러한 지역들을 전국을 규제 지역화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주정심 회의에서요. 어느 지역까지 규제 지역을 푸느냐에 따라 다시 2020년 6월 19일까지 다시 회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에 대표적인 강세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당연히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규제 지역에 역순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 11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에 묶였기 때문에 서울은 당연히 해제 지역 논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중에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순으로 규제 지역이 묶였습니다. 그 기간을 봐도 2016년 11월 3일, 광명이 2017년 6월 19일,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용인, 기흥, 의왕 순으로 규제 지역이 묶였고요. 그 다음에가 2020년 6월 19일부로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다시 역순으로 해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좀 말씀드린 최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크게 올라간 지역이 오히려 조금만 하락해도 하락폭은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약간만 하락해도 하락하는 금액 같은 경우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규제지역 청약 개선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